최근 매우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가 16살짜리 유망주에게 7,200만 유로, 하나로 1,0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사이트는 브라질의 공격수 엔드릭을 영입했다면서 이미 오피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리그의 파우메이라스 소속으로 2022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 B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긴 했는데, 독일의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엔드릭의 몸값은 2천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B클럽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실제로는 5배 더 비싸져 버린 거죠. 첼시, 아스날, 맨유 등 프리미어 리그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PSG 같은 초강팀들까지 영입전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파우메이라스의 회장은 이번 이적이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이었다라면서 엔드릭의 이적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적 전문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조차 경악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약 490억 원의 확정 금액에 부대 조항으로 350억 정도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세금만 170억 원 가량이다. 엔드릭은 18살이 되는 2024년 7월에 팀에 합류할 것이고 최소 3년에서 6년 계약이다. 맞다. 엔드릭은 지금 고작 16살이다라면서 엄청난 계약 규모에 놀란 것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가장 믿을만한 기자로 매일 엄청난 정보를 접하는 로마노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키는 170대 중반으로 스트라이커 치고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195cm의 홀란, 178cm의 음바페보다 피지컬적으로는 확실히 딸리는데 최소한 이 선수들만큼의 재능이 있다고 레알 관계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음바페나 홀란드 영입 전에 지쳐버린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7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16살의 유망주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 선수의 훈련 비용까지 내주겠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정도였죠. 이 선수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골든보이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18살 때 지금 엔드릭과 같은 2천만 유로의 가치로 평가받았던 선수고, 그보다 더 어렸던 10살 무렵에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유 등 B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이미 발렌시아 유스팀 소속으로 제1회 토렌트 국제축구대회와 제4회 마요르카 국제축구대회에서 MVP를 수상하는 대활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소년팀 스카우트가 이강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자 발렌시아는 이강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스페인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면서 거의 이강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죠. 그러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배신했습니다. 맨시티,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았던 여러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이강인을 꽁꽁 붙잡아 두면서도 막상 1군 무대에서는 기용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게 됐던 건데요. 스페인 전문 매체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지난 10월 26일에 폭로한 기사를 보면 발렌시아 유스팀 시절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발렌시아 구단과 당시 소속팀이던 유스팀은 레알의 이적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발렌시아의 피터림 구단주는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미지에만 관심만 있었다. 이강인의 성장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했다라면서 당시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방치했다며 구단주의 만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 지금의 엔드릭과 똑같았죠. 물론 그렇다고 엔드릭과 같은 금액의 레알로 갈 수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2018년에 레알에서 다시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1,100억 원 이상의 바이아웃을 걸어서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막았습니다.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을 보면 엔드릭의 이적료와 비슷하죠.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배신했고 실망한 이강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마요르카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재력을 폭발시켰죠.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게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면서 중용했는데 그 결과 이강인은 다시 한번 B클럽들의 레이더망에 올랐습니다. 한때 600만 유로까지 떨어졌던 이강인의 몸값은 올해 그 2배가 됐고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은
이미 몸값 급상승을 예고하고 있죠. 1차전인 우루과이전부터 교체 투입돼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더니 2차전인 가나전에서는 투입되자마자 조규성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포르투갈전 김영권의 동점골 역시 이강인의 코너킥으로 인해서 터졌고, 브라질전 백승호의 중거리 슛도 이강인의 프리킥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 ESPN에서는 이강인의 월드컵 활약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원더키드 이강인 같은 선수를 더 발굴해야만 한다. 이강인은 4년 뒤에도 25세로 유럽 클럽에서 뛰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라면서 벌써부터 2026년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활약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소속팀인 마요르카에서는 휴가 중인 이강인에게 연락해서 조기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마르카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계획보다 일찍 불렀다면서 이강인은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이후 며칠 휴식을 가졌다. 하지만 마요르카와 논의한 뒤 구강컵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이강인의 복귀가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오는 12월 21일에 스페인 구강컵 2라운드 일정이 있는데 이 경기에 이강인을 투입하고 싶나 봅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이미 핵심이라 이강인의 활약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아리오 드 마요르카라는 지역 신문에서 이강인의 브라질전 활약을 주목하면서 이강인은 마요르카와 월드컵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오늘 우리는 이강인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면서 아주 열렬한 사랑을 보내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영국의 HITC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마요르카의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바이아웃 1,700만 유로를 지불할 것이다라면서 매우 구체적인 이적설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레버쿠젠에 있을 때 1,400만 유로의 가치로 평가받았었고 나이는 현재 이강인과 비슷했습니다. 이후 중위권이던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최고 9천만 유로까지 몸값이 상승했고 지난 시즌에는 득점왕에 등극하면서 커리어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강인에게서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뉴캐슬의 구단주는 한국에서도 익숙한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입니다. 개인 재산이 2,700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작년에 빈살만이 뉴캐슬을 인수하면서 대대적으로 팀을 개편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겨우 강등을 면했던 팀이 지금은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3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강인이 뉴캐슬로 이적해서 챔스에서까지 대활약할 수만 있다면 손흥민의 몸값이 치솟았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승리로 롤스로이스를 쐈다는 바로 그 빈살만이잖아요. 잘하는 선수에게는 누구보다 화끈합니다. 이번에는 이강인이 그 기회를 잡아서 제대로 대박 한번 터뜨리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뉴캐슬 이적 가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